내용을 일단 살펴보시면 법인이 정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조금 계상했대요. 과소 계상했대요. 그거를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좀 중대한 오류로 봐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단기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도 회사는 단기에 감가상각비 계산한 것으로 본다라고 적혀있죠. 원래는 정기 거죠. 회계에서 말하면 이거 정기 거예요. 정기에 잘못 적어서 올해 수정할게 라는 금액을 세법은 단기에 감가상각비 계산한 것으로 본대요. 그 이유는 결산조정상이요. 너가 적었으면 감가상각비야 라는 게 법인세법 태도다. 아무리 정기 거를 올해 적었어도 정기 게 아니라 올해 감가상각비야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가상각비를 비용 계상했으면 아무런 세무정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회사가 정기 오류 수정 손실에 대해서 비용 계상했다면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차변의 비용, 대변의 감루. 그럼 세법상으로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루. 세법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너가 감가상각비 올해 제대로 계산한 것도 정기 걸 올해 제대로 계산한 것도 무조건 올해 감가상각비야. 결산조정사항이야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 송금 같고 대변의 감루 같아서 세무조정 없어요. 그러나 회계는 이 비용이 무슨 영업이익 비용이든지 정기 오류 수정 비용이든지 명칭이 다르게 들어가 있지만 세법은 감가상각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 해당액에 가산하셔야 돼요. 해당액에 가산. 근데 아래쪽 보시면 아래쪽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만약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이 중대한 오류래요. 중대한 오류라면 이제 기업회의에 따라서 이 잉여금에 반영해서 그 오류를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류 수정 파트 회계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는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요. 그때 회사가 정기의 감가상각비를 조금 계산했구나. 올해 바로잡자. 올해 바로잡기 위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중대한 오류라면 손익계산서 작년 건 이미 결산해서 끝났죠. 공시해서 끝났죠. 그래서 비용 계산할 수가 없고 그 단기순이 어차피 이익경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을 계산하는 걸 이익경 감소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수익 증가다 라면 대변에 이익경 증가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 수정에 대해서 감소 증가를 이익경음에 반영하는 거예요. 이익경음에. 왜냐면 정기니까. 이미 결산해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단기순이 재무상태표로 넘어갔죠. 이익경음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익경음의 증감으로 반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계상이면 이렇게 이익경음 감소시키는 거예요. 요게 감가상각비 정기 과소계상분을 반영하는 회계처리예요. 정기 거니까 비용을 계산할 수 없다. 이미 끝났다. 결산 끝났다. 그래서 이익경음의 감소로 처리하는 것이다. 정기 비용을 이익경음 감소로 처리하는 것이다. 근데 세법은 뭔 소리냐. 무슨 이익경음 이딴 거 없다. 결산조정사항이다. 감가상각비. 정기에 과소 계산한 건 너 탓이고 올해 감가상각비 계산했으면 올해 감가상각비야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계정과목의 차이가 있죠. 이익경음은 자본 항목이고 감가상각비는 그냥 송금이에요. 송금. 그래서 이익경음을 손익거래인 송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송금 산입하셔야 돼요. 이거는. 송금 산입, 감가상각비, 그리고 소득처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처분. 지금 대변에 자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익경음과 송금 차이만 있어요. 근데 이 송금이 결국에 이익경음으로 가죠. 그래서 자산 부채 차이가 전혀 없는 경우예요. 그때 소득처분은 기타. 자산 차이, 부채 차이가 없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기타. 기타 세무조정 하셔야 돼요. 기타 등등. 기타 소득 아니고 기타 등등. 송금 산입, 기타 세무조정을 먼저 실시하신 후 두 번째로 회계는 이익경음으로 처리했지만 법인세는 감가상각비다. 감가상각비의 가산.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이것도. 세무조정 하시고, 그래, 회계는 이익경을 유지한 세법 감가상각비구나. 저기 반영해서 시분해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더 일반적으로 시험이 많이 나와요. 저 때는 세무조정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느낌 좀 잘 받으시고, 책의 내용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기의 감가상각비 금액을 조금 계상해서 올해에 수정하고자 하는데 그게 중대한 오류라면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를 할 텐데 세법은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에 계산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1차 세무서장, 송금산입, 기타. 그리고 2차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의 가산. 저는 이거를 세법상 감가상각비 가산 하고 있다고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좀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게 케이스가 1이네. 2네, 2. 네. 케이스 3까지 좀 공부하실게요. 이번에는 전기의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한단 말이에요. 과대 계상한 것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오히려 전기의 감가상각비를 너무 많이 계상했나 봐요. 그래서 취소시켜야 돼요. 올해 감가상각비 좀 전기 걸 취소시켜야 돼요. 그럼 거꾸로 이제 감누가 차변에 올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원래 감가상각비 이렇게 와야 되죠. 감가상각비 거꾸로 취소시키니까. 근데 전기 건은 이미 손익계산서 끝났다. 결산 끝났다. 그래서 이익이염 이렇게 반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회계 내용. 이런 기반이 안 돼 있어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전기에 많이 계산한 것 같아서 올해 취소하는데 그게 중대한 오류라면 이익이염을 증가시킬 것이고 감누를 취소시킬 것이다. 이게 회사의 회계처리. 근데 법인세법 태도 이제 세법에서 요거 배우는 거예요. 세법상 회계처리. 이거 세법에서는 잘 못한 거예요. 왜냐면 감누를 자산으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산을 증가시키고 이익이염을 증가시킨 자산 임의평가증이에요. 이게 자산 임의평가증. 법에 열거한 사유 없이 자산을 임의로 증가시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세법은 아무런 회계 처리를 했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 근거를 여기 적어둘게요. 임의평가인 것이다. 이거. 따라서 세무조정 할 텐데 이 세무조정 처음에 좀 어려워요. 일단 이익잉여금을 손익거래에 반영하셔야 돼요. 이익잉여금을 손익거래에 반영하셔야지만 그걸 다시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입금이라는 손익거래에 반영해서 자산부채 차이가 없는 기타라는 소추문을 하시고, 그럼 이제 이게 입금이 됐겠죠. 감누 입금이 됐겠죠. 이거를 취소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세법상으로 자산 임의평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감액시켜야 돼요. 자산을 감액하는 송금산입,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유보, 이 두 가지 세무조정이 등장해요. 이게 처음에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거 자산만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감액하면 이익잉여금이 남아있어가지고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저 이익잉여금을 입금이라는 손익거래에 반영하고 요 송금산입 마이너스를 통해서 한꺼번에 취소하는 이 두 가지 세무조정이 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심화 논제긴 해요. 지금 꼭 완벽히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케이스 2까지는 꼭 이해하시고, 그래서 책의 내용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배운 거죠. 세법상 감가상각비 해당액을 찾는 과정. 첫 번째,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에서 만약 이렇게 진부하나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서 손상차손 계산했다면 그거 세법은 감가상각비. 그다음 두 번째로 정기의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에서 올해 반영하고 있다면 그거 올해 감가상각비.